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초고령화, 친화적인 직장 환경과 인재 도입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인 행복 지수나 고통 지수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지가 최근에 발표한 2025년 행크 연간 고통지수에서 타이완은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에 랭크됐습니다. 지수의 결과만 보면 고통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요? 스스로 자문하며 자료를 찾아보면서 해당 지수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 수치가 타이완에 사는 필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또 무엇일까요? 그동안 3고라고 하면 보통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건강 관련 만성 질환을 지칭했었지만 지금은 고학력, 고압력, 고독립성과 같은 사회 현상을 말하며 이에 따라서 남녀의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에 3저가 있습니다. 저출산율, 저출생아 수, 저결혼수를 가리킵니다. 만약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 세계에서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현황은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작년 2025년 타이완의 신생아 수는 10만 명을 갓 넘어서며 반세기 이전의 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는 정년기 생육에서부터 육아 부담 감소, 우호적인 직장 환경, 결혼과 육아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정책, 그리고 임산부와 아동 케어 품질 강화 등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고 한화약 4조 8천억 예산도 썼지만 그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내놓은 해당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2.0의 예산은 2배에 달합니다. 이번엔 전반적인 결혼과 출산율 및 신생아 수를 높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작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 외에도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하나뿐은 아닙니다. 이 중에 시대의 발전과 관념의 변화 등등 외에도 타이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서민층들이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며 개선하라고 수십 년을 외쳤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해결되리라는 희망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2세를 출산하려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중요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원인을 보면 무엇보다 경제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전은 금방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성장 모멘텀과 산업혁신이 영향을 받게 되며 퇴직금이나 노년연금에 의존하며 의료와 롱텀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와 재정 부담이 커질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건 돈입니다. 이런저런 보조금이 있고 부모의 육아휴가 등이 있는데 돈을 준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져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모두 기계에 맡기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인재 도입과 고령 재취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정부 당국의 대책도 있고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도 이 주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지난 주말 5월 23일 오후 페어윈드 재단의 주최로 전문 분야 학자들의 좌담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전 행정원 정무위원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펑옌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전 행정원 정무위원 및 전 타이페이시 사회국장, 전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슈에정타이, 전 타이페이시 위생국장과 신베이시 위생국장을 역임한 현 국립양명교통대학교 린치홍 총장, 생식의학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인 현 입법위원 전징회, 그리고台湾유수의 잡지사 천하미디어그룹 친자 천하미디어센터 기획부 편집국장 리페이슈엔이 각각 발표를 한 후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필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일부 요약해서 오늘 시사평론에서 진행합니다. 린치홍 총장과 슈정타이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 아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플러스 롱텀 케어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강 플러스 장수를 추구해야 하며 롱텀 케어라는 명사를 쇼텀 케어로 대체시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인 만큼 일상에서 AI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한 사람의 능력을 몇 배로 쓰는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도 있다고 린치홍 총장은 건의했습니다. 입법위원 전징회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 외에 일부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아울러 화교와 외국적 학생 및 외국 근로자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제의했는데 다만 현재 도입한 블루칼라 외국적 근로자 88만 명 가운데 직장을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약 10%에 달하고 있어 일단 주무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가정도우미와 간병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페이션 편집장은 유아와 가정생활을 지지해주는 직장 제도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화적인 기업에서는 유급 유아휴가와 타가 유아원 경영 및 재택근무 등등 탄력적인 근무 조건과 각종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우수 인재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방면에서 해당 기업 내 직원 가정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결혼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기업 문화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입법위원 전징회도 한국의 가족 친화 제도를 언급하며 타이페이시 장완안 시장이 한국 방문에서도 한국의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이민 등을 통해서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구 신주민 수는 내정부 이민서 2025년 12월 통계 기준 약 60만을 초과해 전체 인구의 근 2.6%에 육박합니다. 그들의 2세대는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아원, 초, 중, 고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입학 재학생은 27만 8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6.8%입니다. 신주민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타이완 16개 법정 원주 민족의 비율과 백중지세입니다. 2025년 연말 기준 원주민족 신분 국민은 근 63만 명으로 전국 인구수의 2.7%입니다. 신주민과 원주민족 인구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총체적인 인구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의 인구 구조가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인력에 그치지 않고 인재를 양성해 타이완 각 분야에서 이바지해 주길 바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날 좌담회에서 슈정타이 교수는 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상은 여전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우수 인재들이 그동안 미국인이 되어버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지만 미국인이 타이완 신분을 취득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미국이 강한 나라인 건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미국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한 이때 우수한 인재들이 타이완에서 이바지하기를 원하도록 하고 나아가 외국의 인재들이 타이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의 슈퍼파워는 순수 군사력이라기보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인재자 득천하라는 말처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타이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개선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시사평론 저출산, 초고령, 친화적 직장 환경과 인재 도입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종입니다. 감사합니다.